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6월의 첫날 암호화폐 시황이고요. 현재 시각 오후 16시 45분입니다. 지난 30일 꽤나 인상적인 반등이 있었습니다. 저점 기준 거의 10%에 가까운 반등 폭이었는데, 오늘은 지지 저항을 활용한 매매를 할 때 가장 리스크가 적은 진입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그려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28,200대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천천히 반등했고 1시간봉 200EMA 돌파를 시도했지만 1차 시도는 막혔습니다. 그리고 2차 시도에서 돌파에 성공을 했고 한 번 더 강한 상승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초적인 지지 저항을 활용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매를 한다고 하면 여기 1번 그리고 2번, 해당 캔들이 3번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 진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1번 캔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너무 부족해요. 해당 저항, 이 1시간봉 200EMA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에요. 이거는 지난 시황 영상과 이어진 내용인데, 강한 저항에 주가가 도달을 했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매수세가 해당 저항 매물대를 돌파할 만큼 강하게 붙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롱 포지션이나 매수 홀더들 입장에서도 저항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해당 구간을 포지션 정리 구간 혹은 신규 숏 포지션 진입 구간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지 저항과 주요 매물대는 다 똑같아요. 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 자리 오면 사야지, 이 자리 오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다 똑같이 해요. 그래서 가짜 움직임, 페이크 움직임을 가려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요 지지 저항 구간에서의 거래량이에요. 가격을 움직이는 마켓 메이커가 있다고 할게요. 모든 거를 다 페이크를 줄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페이크를 줄 수 없는 게 뭐다? 또 이 거래량과 캔들이에요. 가장 최근 이 1시간봉 기준 200EMA 위쪽을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그대로 아래로 꽂아버린 두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저항 위쪽에서의 거래량을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이죠. 자, 200EMA라는 강한 저항을 돌파를 했음에도 매수 거래량이 별로 안 따라오니까 당연히 이 구간이 매도 지점이 되는 거죠. 내가 세력, 마켓 메이커가 됐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28,500달러부터 조금씩 매수를 받았다가 저항 구간 돌파를 위해 매수를 이 구간에서 강하게 긁었다고 치면 비중이 이 구간에서 한 50 정도 들어갔겠고, 이 구간에서 강한 돌파를 위해 50 정도 들어갔겠죠. 그래봤자 내 평단은 어디예요? 바로 이 구간이에요. 여기죠. 그럼 이제 이 저항 구간 위쪽에서 개미들이 뒤늦게 이렇게 추격으로 따라오는 거 지켜봤다가 매수세가 이렇게 빠진다 싶으면 조금씩 던지다가 평단 위에 쪽에서 강하게 다 던져버리면 되겠죠. 가진 물량들을 남김없이 다 던져버려도 그래도 내 평단 위에서 물량들을 다 던질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충분한 차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 흰색 선 200EMA 돌파를 할 때 이전봉의 폭보다 더 긴 폭의 캔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이전봉의 폭보다 더 긴 폭의 하락 캔들이 여기 돌파 시에 나왔죠. 제가 지난 시황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래량이랑 캔들은, 거래량 그리고 캔들, 이 두 개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자, 이렇게 크립토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의 파일을 이제 기관 그리고 고래 그리고 이를 합친 마켓 메이커가 차지를 하고, 이 나머지 파일을 개인 투자자, 개미가 차지를 하는 시장인데, 당연히 이 덩치가 큰 돈 많은 놈들이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게 시장인데 돈 많은 놈들이 짱인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주체가 모두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다. 뭐 얘네들이 전부 뭐 동물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니까 이 시장에 심리적 요인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의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리적 요인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심리가 투영된 유일한 지표인 거래량과 캔들, 이거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진짜 전설적인 세계 각지의 트레이더들도 다 똑같이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유명한 워머씨도 자기는 거래량, 캔들, 프랙탈 위주로 시나리오를 짰다고 하죠. 이 말이 일반인들이 들으면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 말이랑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제가 계속 기본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지지저항 근처에서 나오는 캔들 패턴들도 다 어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차트랑 프랙탈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움직임이 자주 나오지 하는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쌓였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저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박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파트들을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1번, 그리고 뭐 기타 부가 지표들이 2번이 돼야 된다. 해답은, 이 시장에서의 승리를 위한 해답은 가장 이 기본적인 것에 존재해요. 다른 이 수많은 지표들은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가사항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표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문제가 객관식인데 본인 스스로 그 비슷한 보기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정답이랑 비슷한 보기들을 계속 늘릴 뿐이다. 그러니까 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정답을 찾기에. 되셨나요? 다시 이 반등 당시의 차트로 돌아와서 이 3번 자리가 가장 리스크가 적은 자리인 이유가 뭘까요? 이 저항 구간 위쪽에서 200EMA라는 강한 저항 구간 위쪽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캔들, 강한 상승 캔들이 나왔죠? 이 내용이 어렵다면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요. 저점에서 이렇게 꼬리를 단 캔들 이후 나오는 매수 거래량, 혹은 이렇게 저항 구간, 강한 저항 구간 돌파 이후에 나오는 매수 거래량, 이 두 개, 점 꼬리 캔들 이후 나오는 매수 거래량, 그리고 저항 구간 돌파 이후 나오는 매수 거래량, 이거는 매수 촉진제 같은 거예요.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저항 구간에 근접했을 때 나오는 매수 거래량,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때 저항 돌파에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하락이 동반될 확률이 높아요. 이 관련해서는 이 5월 20일 때의 하락과 5월 16일, 이 5월 16일 하락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사례도 탈락이에요. 이 두 캔들 이후에 결국에 추가 반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1번 자리와 2번 자리에서의 수익률이 더 높았죠. 하지만 수익의 갭보다 이 높은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는 선물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닌 리스크가 적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정말 주요한 자리, 이 4시간봉 200EMA 저항에 대한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련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시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였습니다.